방금 전에 소개받은 최영규입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초대해 주신 김용두 이사장님, 그리고 늘 제 활동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노준식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략 한 세 가지인데요. 탄자니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솔라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제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약 한 1시간가량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 후에 한 30분가량 자유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그 기탄 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서울시청에서 동일한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발표 내용이 많은 부분 재탕이 되겠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올렸는데 지금 영어로 한 이유는 이 자료가 주로 지금 현지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태양에너지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탄자니아에서 어떤 그 참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해온 활동입니다. 제가 약 한 10년 됐는데요. 탄자니아 가게 된 이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솔라 자원 활동가입니다. 네. 탄자니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가 있고 동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탄자니아는. 그리고 주변 국가가 8개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탄자니아 국기가 나오는데 청색은 인도양, 녹색은 농업, 그다음에 짙은 노란색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가운데 까만 줄은 흑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국기가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강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최대의 강점을 잘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 남한의 10배입니다. 인구는 비슷하고 120 종족이 살고요. 다음에 농업이라든가 천연자원 그리고 관광이 주 산업입니다. 1인당 그 GDP는 1,100불인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158등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1인당 사용하는 것이 108kWh 1년에, 이거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120kWh 이하가 되면은 에너지 빈국이고, 참고로 한국은 10,000kWh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7,000, 독일이 6,000, 프랑스가 6,500입니다. 미국이 12,000.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전기 에너지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 예. 예. 이건 제가 이제 탄자니아했을 때 킬리만자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쓰고 올라갔던 모자로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이 모자 쓰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미국에서 제 활동에 관심 갖고 있는 분이 탄자니아를 여행하다가 저랑 약속이 돼가지고 그분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때 갈 때가 66살 때였고 그분은 76살 때 올라갔어요. 저보다 10살이 위신데 늘 운동하시는 분이, 그래서 5박 6일 일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최고봉이고요. 보통 산맥 가운데 높은 산이 있는데 이거는 딱 그냥 외떨어지는 한
산인데 높이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등산 장비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꼭대기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30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이내에 다 하산할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은 고산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세렝게티인데 이게 지금 탄자니아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 이제 2개의 내셔널 파크이죠. 여기 정말 참 이분이 이제 2번이나 절에 갔다가 이제 후원해서 했는데 여긴 정말 참 이 생태계가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정말 광활한 그러한 그 세계 최대의 자연동물원입니다. 사자나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서 사자를 보는 거는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는 거는 참 힘듭니다. 여기 오른쪽은 요거는 사자들 수사자가 아주 늠름하게 걸어가는 장면이고 아래는 암사자들이 한 몇 개 가정이 몇 개 가족이죠. 다 먹을 거 먹고 시컷 먹고 올라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새끼들이 한 20-30마리 되고요. 암컷은 한 5-6마리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하죠. 그래서 이런 장면밖에 보지 못해요. 사자에 대해서는. 여기 코끼리라든가 얼룩말, 기린, 임팔라 있는데 여기서 보는 동물은 정말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 벌써 늠름하고 아주 흉포하고 그리고 이 뛰는 그런 자태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광활한 이곳에서 그 하나하나의 동물이 정말 약육강식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앞으로 오랫동안 생태계 잘 보존될 거라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 다행히 그 2개 그 세계적인 그 내셔널 파크를 봤는데 기회 되시면은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탄자니아는 가난하게 사는 게 정말 참 기적일 정도로 가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 뭐냐? 약 한 3% 내지 5%가 국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고 여기 원래 탄자니아가 사회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포기하고 뭐 시장 경제로 바꿨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어떤 그런 부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아직도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탄자니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솔라를 좀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태양과 지구, 우리는 태양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렇지만은 뭐 간단하게 이걸 갖다가 그 원체 그 단위들이 크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편하게 한번 변환해 봤더니 지구를 1mm의 공으로 본다면 태양은 10cm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 지구가 100만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 11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mm, 10cm, 11m를 기억하시면은 좀 기억이 오래 가실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계산해 보면은 물론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그걸 변환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걸 다 고려하더라도 매일 떨어지는 그 태양 에너지가 3년간 쓸 수 있는 그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5%의 효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태양으로부터 3년간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육지에 떨어지는 그 태양 에너지의 40%가 아프리카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뭐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뻘겋잖아요.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집중돼 있고 결국은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10년 전에도 뭐 짧은 시간인데
그때만 해도 태양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 한 5년 지나면서 그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를. 물론 탄자니아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여기도 그 빈곤을 벗어나는데 태양에너지를 활용해야 할 것은 필수적입니다. 태양에너지 두 가지 활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게 있고 하나는 열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사장님이 소개하셨지만은 석사학위는 태양열로 석사를 했어요. 그랬다가 박사는 태양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됐는데 대신 공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뭐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요. 태양에너지가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오지 지역에서 유리합니다. 오지 지역에서는 전기에 도달하기 힘들죠. 현대 문명의 가장 유용한 에너지 형태는 전기인데 전기가 도달하기 힘든 데서 태양에너지는 각광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지에서 사용해야 파워풀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에서는 태양에너지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거는 대책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주 공간에서는 솔라셀이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미국 솔라에너지 협회에서 왜 솔라를 써야 되는지 6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뭐 대략 뭐 솔라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략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거. 전기를 만드는데 물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전기를 그 공중에서 물이 필요한데 아프리카는 물과 전기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 전지는 그냥 빛을 받으면 그냥 전기가 나오죠. 그때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정에. 그래서 특히 그 태양에너지 활용해서 태양 전지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아주 유력한 그런 수단입니다. 되게 뭐 하면은 역사를 좀 생각하게 되죠. 어떤 것이 그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지. 제가 이제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이제 종합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주관적인 요소 들어가지만 한 12개의 마일스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약 한 BC 7세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인류가 빛을 모아가지고 개미를 태워 죽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태양열 주택을 착안을 했고 쭉 나오다가 1839년도에 프랑스의 한 그 과학자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랬다 그것이 1921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확고하게 이론적인 그 바탕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919년에 그 폴란드 사람 초클라스키가 이제 크리스탈 실리콘을 만든 것이 여기 이제 기본을 두고 벨 연구소에서 소형 솔라셀을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1958년 벤가드 1호에다가 탑재해가지고 우주에다 쏩니다. 그 다음에 60년이 지나도록 1958년부터 60년 동안은 우주에서는 태양전지만이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기 탑재되는 거는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가격이 얼마 들든지 간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최고로 쓰지만은 지상에서 쓰려면 항상 가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경제성이. 그래가지고 1970년도에 아모포스라는 이제 솔라셀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쓴 거는 여기서 이 아모포스 솔라셀이 되면은 이게 처음에 작동할 때 효율이 한 15%, 한 20%가량이 다운이 돼요. 그게 이제 스테브로 론스키 이펙트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저한테 이런 탑픽이 주어져 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가 해서 학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포스는
아직도 그 시장에서는 크게 각광받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그런 획기적인,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떤 값싼 가격으로 간단한 공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큰 건물에 빛을 모아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은 태양열 쪽으로는 상당한 그 전문성이 있어요. 이걸 시작을 했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두고 그 넓은 사막지대에다가 그 거울을 깔아가지고 거울에서 태양광을 모아서 한 지점에서 고온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그 고온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이런 어떤 대형 태양열 발전소가 나오게 됐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 사막지대에다가 태양전지를 많이 깔아가지고 대형 태양광 발전소도 요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중국이나 인도라든가 미국 같은 이런 큰 나라는 사막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좋지만 아직은 한국은 나라가 작고 그렇게 쓸 만한 땅이 넓지 않아서 한국은 아직은 태양열을 대규모로 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자원 활동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2010년에 탄자니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된 거는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탄자니아 교회랑 뉴욕 교회랑 뭐 어떤 협력을 하게 돼갖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사정이 나빠서 주일날은 정전이 되게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어떤 그런 보조 발전 시스템을 하나 세우자다가 태양 시스템하고 디젤 발전 시스템 두 개 갖고 논의를 하다가 미래지향적으로 하자고 해서는 솔라 시스템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계하고 모든 부품을 다 발송했는데 저는 그때 갈 수가 없었고 교회에서 전기 기술자들이 저한테 간단하게 솔라에 대한 그 좀 이론을 해가지고 가서 설치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책임을 지고 탄자니아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제가 뉴욕에서 잘 풀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었는데 여튼 이렇게 탄자니아로 가게 된 이거를 저는 한 게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갔을 때가 62살 때 이제 갔는데 또 한면으로는 탄자니아는 그 아프리카 대륙은 태양이 풍부한 나라고 정말 여기야말로 태양을 써야 되는데 블루오션이죠. 여기야말로 저한테 뭔가 좀 할 일이 있지 않나. 여기서 여생에 좀 더 의미는 있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들었고 또 그 당시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한 개 컬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했는데 그 전기 기술자들이 99%는 완벽하게 했어요. 단지 1%의 사람들이 못한 건 뭐냐면 인버터가 2대인데 인버터를 갖다가 2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작업을 못했어요. 인버터 2대가 다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거예요. 한 대는 마스터도 하나 슬레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해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제작회사에다가 연락했더니 제작회사에서 그걸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솔라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의심하지 않고 여기 집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 했더니 그냥 한순간에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여기 탄자니아에 온 동기고 와서 활동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약 한 2주 만에 끝을 냈습니다. 그 태양 그 시스템으로다가 여기 다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에 그 조명 시스템을 다 태양 전지로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탄자니아에 와서 저는 그때까지는 전혀 그 사정을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죠. 했는데 제 말이 잘 울리지 않아요? 좀 울리죠? 잘 들려요. 네. 울리지 않아요. 울리지는 않은데 조금 볼륨이 작아요. 볼륨이 작아요? 네. 좀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게 네, 좋겠어요. 잠깐만. 볼륨이 낮다고요. 네. 이 볼륨 크게 하는 거는 제가 잠깐만. 마이크하고 좀 가까이 대시면 되죠. 예, 예. 와서 이제 탄자니아를 공부를 했는데 이 탄자니아는 1차 대전까지는 독일 식민지였고 그 이후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영국 그래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그 에너지라든가 솔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하나 딱 처음 발견한 것이 탄자니아도 국가 비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2025년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비전인데 이 비전을 하기 위해서 이 3대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지만 저한테 딱 잡히는 게 이 지속 가능한 시골 마을의 개발. 이게 저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서스테이너블은 솔라의 키워드거든요. 그다음에 루럴도 솔라의 키워드예요. 이게 딱 잡혔고 두 번째 인물은 이 탄자니아 독립 영웅인데 미국의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진정한 발전이 일어나려면 자국민이 참여해야 된다. 당근이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 딱 이게 저를 꽉 붙들더군요. 바로 그렇지. 예?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다. 이 세 가지가 제가 탄자니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영감을 준 좋은 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붙들고 제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약 70%가 다 흩어져 시골에 살고 있어요. 4천만이 시골에 살고 있고 그중에 25%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탄자니아 데이터인데 저는 15%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3천만 명이 전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광활하고 인종이 많기 때문에 흩어져 삽니다. 여기다가는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3천만 명이면 약 한 800만 가정이 전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이 갔으니까 일단 그래스루트라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현주민들 친화적인 그러한 어떤 그 풀뿌리 같은 풀뿌리부터 시작하자. 또 하나는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암만 좋으면 뭐하냐? 현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이라든가 또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이라든가 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거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결국 뭐냐면 솔라 적정 기술이 결국은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그 연구가 있고 또 논문도 나오고 사례도 있고 물품도 나왔지만은 저는 탄자니아의 적정 기술 연구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탄자니아 가서 그 현재에 맞는 적정 기술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이지 적정 기술에 대한 그 문헌을 연구하는 건 저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대충 보다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군요. People, Place, Price예요. 저는 세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결국 여기 쓴 대로 그 현지인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지에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 다음에 그 가격은 현지인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돼야 그래야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의 대가인 어떤 거 폴락이라는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정 기술은 이것이 비즈니스 프렌들이 마케팅이 돼야 된다. 안 되면 이건 죽은 거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참 신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활동을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반드시 어떤 적정 기술 활동은 그것이 마케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현지인들이 만든 어떤 적정 기술 제품은 현지에서 그것이 팔아서 그것이 다시 돈으로 회수가 돼서 그 사이클이 굴러가야 그것이 생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적정 기술과 하이텍을 비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에 지금 포커스를 뒀습니다. 적정 기술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탄자니아는 정말 막막하게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인건비 굉장히 쌉니다. 시간당 그 사람들이 하루에 1불, 2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겠다. 뭐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그런 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끝이 없어요. 그건 깨진 돈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암만 작은 활동이라도 저는 참 그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교육이고 일거리이다. 이것을 제가 참 현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자원 활동을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은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종업원들 자녀들부터 가르쳐 줬어요.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책도 없고 공책을 보니까 공책에는 배울 만한 건 써 있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선생님이 들어와서 칠판에 쓰면 그걸 쓰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노트에는 기록이 있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양을 잠깐 구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같은 시간에 한국고급진협회 오고 이게 미팅이 있어요. 8시에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내가 잠깐 내가 고칠부 좀 갔다 올게요. 내가 그럼 안보가 돼서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노 감사님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몇 번 발표한 내용이라 잘 아시니까. 내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내가 이거 자꾸 오라고 난리인데 카톡으로. 얼른 나가. 다녀오세요. 내가 좀 이따 들어올게요. 나중에 끝나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주면서 거기 이제 그 문화라든가 거기 현실을 많이 공감하고 또 연민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 거기도 똑똑한 학생들 많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없고 정말 교재가 없고 여건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6개월 지난 다음에 현지인 그 경제학자면서 실업가인 헬만 모시 박사를 만났어요. 참 운이 좋게 만나는데 이분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참 감동적인 활동이다. 그럼 자기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참 망설이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활동을 시작을 못했는데 좀 샘플을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돈이 얼마큼 드냐.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많을수록 좋지만 용기를 내서 1,000불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내가 며칠 내로 내가 비서랑 같이 가서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며칠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제 숙소에 와서 1,000불 캐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방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고 뭐 솔라셀도 사가지고 다 이렇게 손으로 분질러서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제 소위 태양 솔라 램프에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그 현지인 후원자를 만났고요. 이분 덕분에 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개발해서 가져간 줄 알았더니 현지에서 개발을 하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현지에서 세 가지 교훈 어디 가서 그 얘기하지 제가 미국에서 배운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내용은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지에서 제가 터득한 걸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지 미국에서 뭐 그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들 실정에 맞게 또 하나 제가 만드는 걸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느냐가 전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항상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한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지 마을에 평가단이 오는데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더군요. 그분은 뭐냐면 자기가 한 새마을 운동도 소개도 했지만 제가 한 활동도 거기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좀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갔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뭘 했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더군요. 그리고 이분이 중앙일보 분수대에다가 저에 대한 기사를 저랑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온 다음에 한참 후에 이 기사를 나온 걸 알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참 그 당시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이게 올바른 일인가 많이 이제 고민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굉장한 격려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엔 제가 솔라 시스템은 이론으로만 이제 공부하다가 현재 가서는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혼자 하고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는 오지 마을에서는 전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적을 보내죠. 전적을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전적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 가서 같이 현지인들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제 이 와중에 이 현지인들은 솔라 또 기술자가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원래 전기 기술자입니다. 저랑 같이 몇 개 설치하다 보니까 솔라 기술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다가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솔라 부품을 공급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제가 현지인들한테 바랬던 건데 한 개 성공 사례로서 나왔습니다. 솔라 시스템은 상당히 간단하고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업자들은 이걸 갖다가 어떤 무슨 안전장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개를 또 집어넣고 또 그리고 비싼 부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적이 높아지죠. 업자들은 시간이 돈이고 저는 시간이 돈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있는 동안에 전부 23개 솔라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전부가 87kW를 설치했는데 탄자니아 동북부에 저녁에 이렇게 설치했죠. 그래서 또 여러 해 있다 보니까 제가 솔라 업체 좋은 업체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거기 가가지고 트럭에다가 모든 부품을 다 싣고 현장으로 갑니다. 혼자 갑니다. 가서 이제 현지인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가르쳐주고 같이 설치하고 인건비 두둑히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솔라 기술자가 생겼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편한 게 뭐냐면 지금 한 10명가량이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솔라 기술자인데 어서 프로젝트를 받으면 제가 전화 걸면 그 사람들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제 물건 사가지고 가죠. 가서 하루 리뷰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붕 위로 다 설치합니다. 원숭이보다 더 날렵해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키워오는 제자들이 현지말로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가르쳐요. 전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솔라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현지에 다 자기네들 선에서 다 컨설팅을 해주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탄자니아에서 모든 활동은 저는 100% 선불입니다. 탄자니아 사회는요. 외국인이 현지인하고 어떤 외상이 있다는 건 그거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할 때 100%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가 50% 먼저 내주겠다.
다음에 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50% 내주겠다. 자꾸만 들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견적이 다른 사람이 50%인데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데 나는 모든 건 완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하지 잔액은 없다. 대신 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 동안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 없이 예스를 해주겠다. 그런 것이 제가 항상 현지인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탄자니아는 이 부품이 워런티가 없습니다. 정말 참 특히 중국 제품이 문제가 많죠. 값은 싼데 아주 불량한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설치하면서 정말 실무적으로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활동하면서 제 자원 활동을 또 서포트하고요. 제 자리 몇 수단으로 또 이 솔라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솔라셀은 결국 여기서 가져가는 거네요? 아니죠. 솔라셀은 이 탄자니아에 그 다레사람이라는 큰 포트가 있습니다. 글로 다 들어옵니다. 중국제, 독일제, 인도제가 다 글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레사람에 솔라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파트 컴포넌트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가장 가격적으로 유리한 게 여기 다레사람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사야만 좋은 품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기서 6년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불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씻을 물이 있을까요? 씻을 물 없죠. 아주 불결하고 참 뭐 그런 사는데 매일 아낙네들이 이 땔감 나무를 밀고 가는 거를 매일 봅니다. 이거는 노인네들, 여자 노인들도 하고요. 여자 애들도, 남자가 갖고 가는 거 못 봤어요. 지금 다 여자들이 그 땔감을 이동하더군요. 그리고 여기 뭐 애들 너무 저거 하죠. 그리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토속적인 집인데 여기 낮에도 아니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정말 참 막막하게 일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조그만 어떤 그런 샵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봐가지고 여기서 솔라 램프도 이제 만들고 가르치고 만든 거를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보급을 했죠. 보급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제가 뭘 크게 하나 배웠냐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웅대입니다. 뭘 배웠냐면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솔라 램프라든가 전화 충전기를 만들었어요. 탄자니아는 생활 수준에 비해서 전화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작은 돈을 송수금을 전화기로 해요. 그리고 전화기가 있어야 무슨 일자리가 생겼을 때 연락을 받죠. 오늘 여기 일이 있다 와라.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는 참 이 사람들한테 생활 필수품입니다. 근데 전화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시키려고 먼 거리 가서 돈 내고 충전시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 딱 보고 전화 충전기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그다음에 솔라 램프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착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눠주니까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가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나눠주니까 맨날 망가뜨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를 갖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걸 다 체크해 주는데 뒤에다가 항상 남발을 써주고 이름을 써서 이제 나눠주는데 뭐 별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안 당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주고 또 잊어버렸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여튼 한 몇 달 지나니까 이게 자리 잡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가 만든 솔라 램프가 제가 쓸 때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거친 손에 들어갔을 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엔드 유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에 들어가서 생기는 그 결합은 다양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렬한 태양열에 견디지 못해요. 뭐 저기 무슨 어떤 거 좋은 거 무슨 뭐 1년, 2년 간다는 거 현지홈은 그렇게 못 갑니다. 6개월 가면 잘 쓰는 거예요. 벌써 그 재질이 그 강렬에 견디지 못하고 현지인들의 거친 손길도 장난 삼아서 그런 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생기는 모든 결함을 이렇게 만들면 이런 결함이 생기네 저런 결함이 생기는 걸 해가지고 이제는 약 한 90%가량은 이제는 만족할 만한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마을에 있으면서 또 이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제가 참 현지에서 터득한 참 소중한 그러한 체험입니다. 전화는 어떤 망을 이용합니까? 네? 전화가 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가. 전화는 지금 우리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형태의 전화기를 이용하고 있죠. 아니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전화기요? 예, 무선이요. 무선이죠. 네, 무선이죠. 예, 무선이죠. 예. 조그만 거, 글쎄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까요? 하여튼 가장 우리나라 한 몇 년 전에 걸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전화기는 그렇다 쳐 이제 결국 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있어야 예, 될 많이 있어야 되죠. 예. 망이. 예. 제가 이제 9년 동안은 자원 활동을 했고, 작년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자문단이 됐어요.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제 어떤 걸 실적을 보고 이제 자문단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문단이 돼가지고 이제 국립도도마대학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1년 계약하고 갔다가 3월 말에 그때 이제 뭐 코이카 뭐 모든 그 파견 인력들이 다 돌아왔죠. 그때 이제 3개월 제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국립도도마대학에서 제가 워크숍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요. 이거 솔라 램프고 이건 전화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이건 현지 사람들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같이 만들므로써 기술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솔라가 얼마나 그 당신들한테 그 유용하고 그 참 유력한 그런 수단인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저의 활동의 그 핵심은 워크숍입니다. 그동안에 한 1,100명 가량을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뭐 다양한 계층이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현지 주민들, 일자 무식의 현지 주민들, 뭐 과학선생. 그런데 저는 1인당 20불 받고 합니다. 워크숍을 20불. 저한테 오랜 데는 이루 말아서 보시면 아마 제가 무료에서 몇만 명 했을 거예요. 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크숍도 1인당 20불을 내야 워크숍을 합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완납이 돼야 그 돈을 가지고 다 사갖고 현지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00명밖에 못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1,100명인데 이건 20불씩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치가 있으면 돈을 내라 이거죠. 제 하는 활동에 가치가 있으면 돈을 내라. 이게 좀 상당히 좀 다른 경우와는 다른 경우인데 다른 경우는 다르지만은 저는 현지인들한테 당신들한테 내가 하는 활동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럼 돈 내고 배워라. 이거. 공짜는 그 사람들한테 독입니다. 공짜는 달콤하죠. 그런 시대는 옛날 시대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돈이 있습니다.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네. 그 워크숍을 통해서는 물론 그 참석한 사람들 레벨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만은 다양한 이런 그 기본적인 과학기술, 뭐 전기회로, 뭐 측정, 배선 등에 대해서 다 그 사람들이 배웁니다. 배우고
어떤 그런 프로덕트를 갖고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숍은 3일 걸립니다. 3일 걸리고 18시간 걸리면은 다 참석자들이 다 배우고 갖고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솔라 램프를 보내놓은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쭉 나온 거는 그동안에 입증된 겁니다. 입증된 거고, 이거는 현지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터리, 솔라셀, 스위치, 저항입니다. 제가 저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1회 졸업생인데 저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로를 집어넣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 태양전지 자체가 이 배터리의 과충전을 보호해주고, 여기 있는 그 LED, 라이트 에미팅 디바이스가 배터리의 과방전을 보호해줘요. 이 자체가 자동적으로 다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닭 한 마리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저는 거기 상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솔라셀은 최고의 솔라셀입니다. Q셀. 배터리도 LG 배터리 최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야말로 바로 솔라 램프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약 수명은 1년 반 내지 2년을 보고 망가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그 중국제를 참 혐오하는데, 그 없는 돈에 마서 중국제를 샀는데 어떤 거는 1, 2주가 지나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몇 달 가는 건 정말 다행이죠. 이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참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망가져? 고쳐줄게.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장치를 닭 한 마리에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과학 기술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초보적인 거지만은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고 전력이 뭐고 이걸 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현재는 이런 물탱크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죠. 요 하나 옆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계적인 시스템이고 왼쪽은 전기적인 시스템인데, 전압이 뭐냐 그걸 말하기 전에 걔네들한테 물어봐요. 왜 물탱크를 높이 올려놨니?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프레셔 때문에 그렇대요. 맞아. 프레셔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전기도 프레셔가 필요하겠지?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솔라셀로다가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죠. 솔라셀을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거는 마치 물통을 높이는 것처럼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통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물통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배터리 안에 전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물통 여기는 이제 이것이 물이 흐르는데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밸브를 닫으면 물이 안 나오죠. 물이 흐르는 게 전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따라서 저항이 높으면은 전류가 조금 흐르고 저항이 낮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비교를 해줬더니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하더군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지만 제 워크숍을 통해서 전압, 전류, 전력이라도 좀 제대로 알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도 그려가지고 간단한 장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좀 해봤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6년 9월 달에 잔지바에 출장을 갔는데 당시 탄자니아 한국 대사를 만났어요. 송구명 대사님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솔라 램프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불이 들어옵니까? 그러길래 불 들어옵니다. 이거 저기 현지도 같이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걸 현지에서 만드는 겁니까? 한국에서 들여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이거 만드는 데가 없죠. 현지에서 만든 거죠.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활동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비는 현지 사회에서 저를 후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현지 사회에서 제 활동을 돕습니까?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탄자니아에 지금 약 한 700명가량의 한인이 사는데 그중에 70%가 선교사하고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한국 사람 욕먹을 일이 없어요. 700명 가운데 70%가 선교사고 선교사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무슨 뭐 대사관, 뭐 엑심뱅크, 코트라 또 무슨 정부 프로젝트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님 얘기가 다 한국에서 들여다가 그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퍼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현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잔지바 부통령을 만나는데 부통령한테 이거 한 대 기증하겠다고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줬더니 대사님이 페이북에 올렸는데 뭐 램프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여하튼 그 대사님이 부통령한테 한 대 주겠다고 이제 그때 이제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사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이제 이 대사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정말 참 탄자니아 활동에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이 대사님을 만난 게. 그래서 이건 이제 잔지바 거기 선교사들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가정에다가 이제 소라 램프를 하나 이제 공부하는데 쓰라고 이제 하나 준 거고요. 근데 대사님이 이제 에너지 광물 장관을 만났어요. 탄자니아. 그 대사님은 참 이틀이 멀다고 탄자니아 지도자를 만났는데 탄자니아 농가대학이 필요하다. 탄자니아 수산대학 필요하다. 왜? 니네가 농업이 위주인데 농대 하나밖에 없냐? 니네가 인도양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수산자원을 그렇게 개발을 못하냐? 그 얘기만 하면 현지인들은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주십시오. 근데 대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 끝내면 다 박수를 치면서 돈 대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한국 과학자가 오지마을에서 니네 주민들하고 같이 솔라램프를 만드는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님은 누구를 만나면은 뭐가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 활동이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에너지 장관만 얘기했더니 에너지 장관이 아니 그런 활동이 있어 하면서 질문하는데 대사님이 몇 개의 대답했는데 더 이상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본인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는 제가 장관을 만났어요. 만나 30분 동안 브리핑했는데 장관 얘기가 참 이거는 참 좋은 발상이다. 정말 전기 물론 이것이 탄자니아의 그 전기의 주력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등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이거를 당신이 여기에서 주민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만들어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다. 그러면서 한 대 만드는데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미 제가 답이 준비가 됐죠. 닭 한 마리다. 대목. 근데 이 닭이라는 건 탄자니아에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대통령부터 서민까지 다 좋아하는 그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의 의미를 장관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그렇다면 이거는 되는 사업이다. 이건 분명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10세트를 자기가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10세트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겠다. 그렇지만 장관한테 제가 돈 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대사관에서 이거 사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건 제가 10대를 제 자비로 제가 장관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 자기 고향에 보내서 주민들을 했더니 주민들이 그 잘 작동한다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고향에다가 300명 청소년을 모아놓을 테니까 가서 교육을 시키겠느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장관 고향이 굉장히 먼 데입니다. 굉장히 먼 데인데 장관이랑 대사관이랑 저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268명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솔라 램프랑 전화 충전기를 갖고 왔는데 이 중에는요 정말 기술자들도 많더군요. 기술자들도 많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 하루만 가르치면요
벌써 그 다음 날은 걔네들이 친구를 가르쳐줘요. 그만큼 간단하니까. 제가 만드는 장치가. 그리고 걔네들은 이미 기술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알죠. 그래갖고 제가 상당히 정말 참 그때 고민됐었는데, 이 장관이,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입장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책임지고 사임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 장관을 통한 활동이 제가 더 이상 지속이 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지만 지속이 되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무한자라는 제2도시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과학 선생님들 80명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워크숍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때는 이제 과학 교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때 물론 이제 설계 위주로 하고 또 태양광에 대한 원리라든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선생님들이니까 그때는 좀 레벨업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에서 또 이제 소식을 듣고서는 좀 서포트를 해서 제가 유럽연합에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오즈 마을에 가서 저기 주민들, 청소년들을 가르쳐주고, 그때는 자격증도 부여했죠. 자격증도 부여하고. 이런 활동들이 탄자니아 2018년도 재정기획부, Financing and Planning, 거기 재정기획부의 달력에 제 활동이 홍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달력 표면이고요. 그때 7월, 8월에 제 활동이 여기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솔라 워크숍이 50명의 청소년들에게 불꽃이 튀듯이 소망을 줬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상당히 참 많은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자문단으로 소동마대학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활동 3개월 동안 활동인데 가보니까요, 정말 열악합니다. 이 공대인데, 공과대학인데 내배 들어가 보니까 걸상하고 탁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먼저 신청해가지고 한 3,000불 받아가지고 워크숍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걸 다 여기다 세팅을 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자문단 가자마자 딱 돈을 신청해가지고 액션을 취한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걸 다 세팅해가지고 교수 4명하고 학생들 12명이 정말 참 처음으로 이 도도마대학에서 공과대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워크숍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군요. 맨날 이론만 공부하다가 정말 좀 놀라시겠지만은 이 3, 4학년들이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걸 몰라요. 제가 참 상당한 그 연민이 들더군요. 공과대학교 3, 4학년인데 전압 전류를 측정할 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이 활동을 이제 지속하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쉽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워킹이 잘하느냐, 그리고 그 현지인지 쓰는데 더 편하냐, 또 하나는 가격.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서 결국은 제가 목표로 하는 닭 한 마리에 이거 갖다가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의 앞으로 지속적인 소망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물론 여러분들 모시고 발표를 하지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 활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그 에너지하고 환경 협력 포럼을 했는데 그 대사관에서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면 거기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정부 관계자, 또 산업체에서도 관련자들이 와서 제 발표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200~300불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도 생활비가 됐고요. 그 탄자니아도 솔라 에너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는 그때 제가 게스트 스피커를 뽑혀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고, 제가 설치한 솔라 시스템인데 10kW, 12kW 대형 솔라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일부가 이거를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한 이곳에 가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무엇을 공급하는지를 한번 현장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그냥 발전소도 하나 만드셨군요. 그동안에 이런 거를 많이 했죠. 87kW를 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체에 비해서는 50%밖에 안 되지만은 간단하게 정말 전선 하나라도 제가 다 이렇게 재가지고 만들어 붙였기 때문에 값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한 10%, 15% 마진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살고 제 활동에 또 보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에 가끔 올 때는 그 한국 이제 솔에너지 연구 본산이 대전에 있는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에요. 이제 거기서 저를 이제 왔다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물론 조촐한 일을 하지만 소박한 일을 하지만은 저한테 한 발표할 기회도 주고 또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또 자리도 가졌고요. 뭐 대전 포럼에서 가서 한번 발표하고 그랬는데 뭐 연결된 거는 뚜렷하게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한 거기에 번은 태양광 발전소의 그 발전 단가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탄자니아에서 하는 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거기는 한국하고는 이런 컴포넌트 가격이 다르죠. 인건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 1kW당 2,500불이 들어가요. 1kW당 2,500불. 근데 만약 한국에서 지금 제가 선생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드릴지 모르겠지만 설치비로 말씀드리면 설치비 1kW당 2,500불이었는데 한국에서 제 친구 회사에서 한 거 보니까 약 한 8배, 10배 하더라고요. 설치비가. 그럼 왜냐하면 저는 현지 실정에 맞게 정말 필요한 슬림하게 설치한 거고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안전장치가 많이 붙고 또 그리고 부품을 비싼 걸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설치 단가로 그걸 말씀드리면은 저는 약 한 한국 설치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현재 설치를 해준 거죠. 한국은 사실은 규모의 무슨 규모의 메리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네요. 규모에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규모의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은 대규모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상업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자원 활동으로 하는 거고 활동의 그 개념이 다르죠. 저는 봉사하고자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다르죠. 네. 요거는 제가 왜 올렸냐면은 제 워크숍을 미국에서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뱁슨 대학에는 그 법대 교수가 와서 한번 참관을 했어요. 보더니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들 가운데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탄자니아 왔어요. 한 25명을 데리고 왔는데 뭐냐면 탄자니아로 네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어떤 이런 일종의 투어 그런 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제 프로그램이 이제 뛰어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갖고서는 거기 이제 넬슨 만델라 대학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학원에 준하는 그런 대학원 중심 대학인데 거기에 이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불러서 이런 포럼에서 한번 좀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똑같은 그 설명을 한 3시간가량 뭐 서로 이제 질의 또 토론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항상 보면 탑다운 형식이 많은데 바텀업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지에서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정부의 지원으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인데 보면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됐지만은 왜 현지인들에 파고들지 못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속되지 못합니다. 현지를 떠나고 나면요 조금 지나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관리할 수 없는 걸 주고 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다 폐기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현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 뭐냐면 암만 작고 험벌한 일이더라도 바로 바텀업이다 이게. 현지인들 시각에서 보고 같이 출발해서 되는 이런 거 한번 학생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래서 한번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 세 사람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사이언티스트 상을 받은 사람인데 영국 왕실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이 사람과 같이 사진 찍을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 현재 있는 남자 여자. 네, 남자. 여자는 법대 교수고 남자는 이 사람은 탄자니아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수고 영국 왕실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한 명 주는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둘을 불러가지고 이제 포럼을 했는데 저는 참 정말 참 저는 일여편주고 이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시켰는데 그동안에 실수가 없으니까 소위 이제 원격 교육을 코이카에서는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코이카의 어떤 그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원격 수단을 사용하자. 그래서 현지에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구글 클래스룸은 쓸 수가 있었고요. 왓썹은 현재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써가지고 이제 한 4개월 동안 이미 거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랩을 만들어 놨잖아요. 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부품 재료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 얘기를 두고 학생들이 수강 시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여기 뭐냐면 아웃컴 베이스드 트레이닝이 뭐냐면 너무 이론적에 중심하다 보니까 취약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실습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더라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탄자니아 공과 대학이 안고 있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트레이닝 시켰던 2명 학생들을 이제 조교를 써가지고 30명 등록한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린 구글 클래스룸하고 왓썹하고 이 두 학생을 써가지고 원격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리포트를 다 받아서 그레이딩 해가지고 일단 제가 책임은 제가 이제 했고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는 어떤 줌 같은 툴인가요? 그건 이제 구글의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거기 들어와서 이제 과제물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학생과 교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 중요한 자료 같은 거를 배포할 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줌보다는 상당히 좀 간단한 거죠, 사용하기가. 연동도 있을 거 좋을 거고 다른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부터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야. 줌은 아직은 탄자니아 사정에서는 줌이 안 됩니다. 대학인데도 줌은 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구글 클래스룸 하고 왓썹 수준에. 구글 클래스룸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는 그걸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강의는 안 되고 단지 뭐냐면 왓썹으로 그룹에 다 들어와서 같이 디스커션은 되죠. 같이 한 10명 글씨로. 그렇죠. 글씨로 되죠. 예. 맞습니다. 또 아니면 이제 왓썹이 통화가 되니까 통화도 됩니다. 통화도 비주얼은 안 되는 거죠. 비주얼은 안 되고. 비주얼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태양열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2명 4학년 학생을 조교를 하고 한 3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간단한 솔라 박스, 그러니까 박스형 쿠커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걸 이제 만들어서 알루미늄 포일로 해가지고 뭘 해봤냐면은 계란을 갖다가 익혀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솔라 쿠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만은
이거나마도 이 현지 학생들, 대학생들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한번 체험, 만들어 봐라. 다음에 밖에 내놓고 계란을 집어넣어 봐라. 얼마 만에 계란이 익냐. 익는 거 그럼 익으면 꺼내가지고 한번 니네들 이거 계란을 먹어봐라.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코스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필요한 자료는 제가 다 보내주고 리포트 받아서 그레이딩해서 제가 책임은 또 끝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원격 교육이에요. 지금 다 할 수 있는 원격 교육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게 제가 1월 초에 거의 다 됐습니다. 1월 초에 그 제가 한 3주 동안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요. 거기는 코로나 걱정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코로나 자기는 관계 없대요. 접촉이 있어야 뭐 코로나 걸리죠. 그러니까 마스크 한 사람한테 오히려 뭐 코로나 환자냐고 물어봐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스크 다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마침 학생들이 35명이 등록을 했어요. 뭐 거기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엔 자비로 가서 저희 학생들 등록한 학생들한테 워크숍을 해주고 떠난 거죠. 저기 보시겠지만은 참 이만한 수준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러나 탄자니아의 공과대학에서 이걸 3학년 코스로 한다는 거는 참 저거 하지만은 이것도 참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솔라셀을 자기네들이 정말 만져보고 연결해보고 연결해서 했더니 전압이 얼마가 나오네? 전류가 얼마가 나오네? 이렇게 충전이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걸 다 테스트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네 졸업한다면 이거 한번 창업할 수 있다. 창업할 수 있다. 몇 명 팀 돼가지고 그럼 이게 탄자니아에 800만 대가 필요해. 그리고 니네 저 케냐, 유간다 뭐 주변 국가가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 한번 니네들이 나는 지금 니네들 보고 이걸 늘 카피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니까 니네들이 이거 좀 발전시켜봐라 하는 그런 제가 인카리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카톨릭 수녀원에서 그 불우한 소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2년 전에 한번 여기 가서 제가 처음으로 무료로 워크숍을 해줬습니다. 이건 돈 받을 수가 없죠. 무료 이 불우한 소녀들을 데려다 가르치는데 이건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 무료로 해줬는데 이번에도 그 수녀원장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학교가 크게 지금 이제 증설을 했으니까 와서 학교 구경도 하고 학생들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가서 제가 20명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건 다 불우한 소녀들입니다. 12살에서 15살까지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배우는 게 재봉틀 교육, 재봉틀. 다음에 이제 뭐 수학과 과학의 기초적인 걸 배우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요런 거 좀 배워서 그 몇 명이 팀 돼서 만들면은 어디다 파느냐? 그 여기 그 주변에 그 열악한 주민들은 밤에 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 모아서 사봤자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제 거는 이 옆에 솔라램프 보이시죠? 이게 정말 보기가 이렇게 어설퍼설었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한 거고 입증이 된 거고 상품의 3배의 파워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면 장사 망합니다. 이건 장사자가 그렇게 만들면 장사 망합니다. 이걸 저는 상품의 3배의 파워가 나오고요. 망가지면 고쳐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카리지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에서 거기에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세웠어요. 아주 크게 세웠더군요. 3년 코스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농업기술을 가리키는데 농업기술하고 솔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건조시키더라도 태양열을 건조시키면 상당히 유리하고 또 그 사람들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태양열 펌프로 하면 굉장히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농대 학생들은 태양열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20명을
선발해서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부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쓰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이 사람한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구하잖아요. 복구하는데 여기 얘네들은 저 때문에 코로나가 저거 될까 봐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착안한 건 뭐냐면 물물 교환을 착안했어요. 전부 다 갖고 있던 생각인데 뭐냐면 솔라램프를 만들어서 판다. 근데 이 주민들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닭 한 마리면 보통 한 8불, 10불이거든요. 한 대. 8불, 10불인데 그 현찰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농대니까 닭 한 마리 갖고 와라. 그러면 솔라램프랑 바꿔주겠다. 아니면 닭 없어? 그럼 병아리 한 5마리 갖고 와라. 3마리 갖고 와라.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갖고 오면은 솔라램프 한 10개 주겠다. 그런 식으로 물물 교환이 되면은 이 농대에서 어떤 이런 솔라램프가 이것이 순환되지 않겠는가. 또 나중에 곡식으로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을 지도자하고 이 대학의 책임자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해주고 다음에 수학기가 되면은 곡식을 얼마 받아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참 하고 싶었던 이런 어떤 그 적정 기술 제품이 팔리고 그것이 순환될 수 있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적정 기술의 저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사실 여기 이제 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창업을 했고 그 사람이 사업을 이제 제가 돕는 것도 한 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출장 경비는 그 사람이 됐고요. 워크숍에 대한 경비는 이제 너무 제가 미안하니까 워크숍에 대한 경비는 제가 되고 하고 뭐 항공료라든가 그런 출장료는 이제 그분이 되고 그래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그 어떤 그 협력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음 발표할 때는 이제 이건 이상 접고 다음부터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발전됐나 하는 거를 다음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좋겠습니다. 뭐 이제 잠깐 제 자랑을 하면은 그런 활동이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외교부에다가 상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현지인들 교육시키고 기술 이전해서 그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리에 공헌했다 이런 거로다가 제가 받았고요. 저한테 좀 과분한 상이지만은 그 서울대 상이 너무 작은 상인데 장관상이 아니라 대통령상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저기 서울대 그 적정기술 학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명 상을 줍니다. 1년 동안 가장 좀 공적이 큰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주는데 제가 2019년에 뽑혀서 3회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한테는 상당한 참 과분하고 감사한 상이고 이거를 받게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송구명 대사님이 이 학회에다 자기가 대사로 있으면서 제 한 활동을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제가 제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과분한 상이고 언제나 저는 이걸 갖다가 적정기술상 수상자로서 좀 더 제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 받은 것보다도 우리 박사님 본인이 그 보람이 더 큰 상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이제 탄자니아 가서 참 처음에 참 소중한 교훈은 10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받은 이 3가지 교훈은 저한테는 황금 이상으로 더 소중한 참 교훈이고요. 탄자니아 어디 가든지 다 저는 그들한테 다 여기서 배웠다. 당신들한테 배웠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탄자니아에서 배운 거를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정리하면은 결국은 그레스루트는 그 탄자니아 주민에 의한 탄자니아 주민을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링컨의 그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결국 바텀업이 되는 거고요. 서스테너블 어포더블은 적정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참 수많은 적정 기술 제품이 지금 나오고 연구되고 있는데도요. 여기에 비춰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적정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하더라도 어떤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거기 주민들과 장소와 가격 그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고요. 제가 10년 동안 활동한 것에서 한마디로 제가 딱 뭐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활동은 끌고 가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을 끌고 가는 구조가 되면요,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1조 5천억 달러가 아프리카 대륙과 제3세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1960년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60년 동안 서방 세계에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것들이 큰 요인이 됐지만 도와주는 방식에서 많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혹시 다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다 끌고 가는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게 문제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거는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느냐? 끌려가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끌려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노관판이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겨우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고 가는 구조가 끌려가는 구조가 있는데 저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겨우 중간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이라든가 NGO 수많은 단체들이 엄청난 그 정부의 그 도움으로 굉장히 훌륭한 활동들을 많이 해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현지인들의 그 생활을 높여주고 자립을 돕고 하는데 다 한결같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은 참 문제있다 생각하고요. 끌고 가는 구조와 끌려가는 구조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체인지입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변화가 있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구조가 될 때 비로소 아프리카의 진정한 그런 정말 참 발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활동을 여성을 통해서 할 거고요. 저는 늘 재미있게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재미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무슨 연유인지 이 일을 할 때는 참 재밌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바닥 일을 하니까 뭐 위로 올려다 보면 끝없이 높은 고차원의 일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바닥 일을 하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제 분수에 맞게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제 활동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마 10년 동안 잘 유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산테스 하나는 현지어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약 한 1시간 10분가량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저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지만은 제 발표 이걸로 끝내고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자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